이제 또 이준석 전 대표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 탄원서가 또 네. 화제가 됐어요. 네, 탄원서가 이제 공개가 문화일보가 처음으로 단독을 해가지고 보도를 했는데 이 탄원서의 내용이 사실은 또 파장을 일으켰죠. 탄원서에 뭐 신군부로 윤석열 대통령을 신군부로 비유한다던가 아니면은 본인이 이제 윤핵관인 사람이 본인한테 와가지고 12월까지 사퇴하면은 이제 경찰 수사 무마해주겠다라고 딜을 했다던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파장이 큰 얘기들을 했는데 사실 이거 누가 유출했는지도 서로 공방을 벌이고 있는 중인데 이 탄원서 좀 어떻게 보셨어요? 기본적으로 탄원서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단어는 신군부라는 단어는 아닙니다. 그럼 뭐 어떤 단어인가요? 윤핵관이라 그러니까 대통령과 되게 가까운 사람이 와서 했던 말. 누구예요? 그게 누구예요? 박성민. 그 비서실장. 윤석열 대통령이 비서실장 하라고 이준석 대표에게 추천했던 그 박성민 의원이요? 김성애 소장은 제가 한 2주 전에 얘기해줘가지고 알고 있는데 지금 모르는 척하면서 저한테 물어보는 거니까 시청자 여러분들은 와, 오해하지 깜짝 마십시오. 놀랐네. 더 액션을 크게 해줘. 진짜요? 이렇게 깜짝. 그러니까 거기서 경찰 조사 우리가 잘 되게 해줄게. 윤리 조사 잘 되게 해줄게. 그런 얘기를 박성민 의원이 직접 했다고요? 라고 그때 김성애 소장님이 저한테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 호텔이라고 얘기를 구체적으로 해줘야죠. 네. 호텔로 가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것을 박성민 비서실장이 혼자의 결단으로, 혼자의 생각과 판단으로 했겠냐. 네. 박성민 비서실장은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준석 대표가 현역 의원을 비서실장으로 못하니까 네. 가서 좀 이준석 대표 도와줘 해가지고 보낸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대통령의 뜻과 의지 아니면 분위기 뭐 이런 것들이 좀 포함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 제안을 이준석 대표가 거절하고 그 다음날 그럼 박성민 의원이 혹시 사퇴? 비서실장 사퇴를 했나요? 그 얘기를 2주 전에 듣고 지금 계속 저한테 저러시는데 네. 충격적이네요. 사실이라면. 연기가 조금 좀 부족해 보입니다. 지금. 조금 더 제가 깜짝 놀랄 정도의 연기를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래서는 안 되죠. 한 명을 쫓아내기 위해서 자신들의 권력을 갖고 있으니까 경찰 조사도 무마할 수 있다. 윤리위 조사도 우리가 잘 되게 해줄 수 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근데 이게 맞아요? 네. 법치국가 대한민국에서 맞아요 이게? 경찰 수사를 무마해 줄 수 있는 힘이 윤핵관에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또 어제 JTBC 보도 보니까 윤핵관이 그 수사하고 있는 경찰 간부를 만났다라는 보도도 나왔던데 실제로 그러면은 정부나 아니면은 윤석열 대통령실 혹은 윤핵관이 경찰 수사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라는 하나의 뭐 여러 가지 근거들이 지금 조금씩 나오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기관을 다루는 법에 있어서는 타의 추정을 불허하는 스킬을 갖고 있다는 제가 느끼는 게 네. 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경찰대가 경찰을 망치고 있지? 어떻게 생각해라고 경찰 간부 후보생들에게 물어보면 네! 쟤네들 숫자 너무 안 되는데 고위직이 너무 많아요. 그래? 그럼 이번에 한번 개혁 한번 해볼까? 이라고 물어보면 경찰 간부 후보생들은 뭐라도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근데 마침 윤핵관 중에 그러니까 경찰 중에 윤핵관이 되어서 윤석열 대통령에 가까이 있는 이철규 의원 전 처음에 잘 이해가 안 됐어요. 네. 경찰 대 검찰로 싸우고 있는데 왜 저렇게 하는가 그렇죠. 했는데 알고 봤더니 검찰은 경찰대랑 싸우고 있었고 네. 그리고 경찰대랑 싸우는 와중에서 경찰 간부 후보생들은 이때가 아니면 경찰 개혁할 수 없다. 경찰대가 전횡을 휘두르는 경찰 개혁은 오로지 윤석열 대통령 때만 가능하다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판단한 이유는 일단 서울경찰청장이 행정고시 35기, 네. 통일부에서 10년 일했던 사람이 지금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거 유튜브에서 이준석 구속된다는데 왜 못해? 라고 야단을 쳤잖아요. 네. 근데 야단을 맞았던 사람은 경찰대 10기 출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질책을 받고 나서 정말로 놀라운 게 그 다음에 김순호라는 사람을 경찰국을 신설해서 안 치죠. 네. 근데 이 사람도 경찰대 출신이 아니라 순경 특제예요. 네. 지금 무슨 프락치 논란. 이거 네. 다 빼놓고 순경 특채로 들어간 사람이 경찰국장을 맡아서 첫 번째 했던 인사가 바로 이 경찰대 10기. 이분은 지금 이제 성동경찰서장으로 갔는데 이분이 바로 지난번에 시사저널에 네. 경찰의 검경의 수사권 분리에 대한 기고까지 했던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을 파내고 지난 1월에 임기를 시작한 안양동안서장을 급하게 서울로 불러 올립니다. 네. 보통 경찰서장의 임기는 1년, 6개월만 하고 마치는 경우는 없어요. 그런데 급하게 불러 올렸는데 너무나도 공교롭게 경찰 간부 후보생 46기 이충섭
송경이 수사대장이 된 다음에 바로 그 다음 날부터 1억 가지고 기자회의한 거 무혐의. 그 다음에 오늘도 또 무혐의 처분.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일제히 불송치하고 무혐의 처분하고 사건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쳐내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서 지금 이준석 대표에게 다가가는 걸 보면 공소시효가 지난 부분도 있잖아요. 그것도 얘기해 주셔야죠. 경찰 간부 후보생들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림을 만들어 놓은 윤석열 대통령의 이야기. 그리고 여기서 이상민 장관이 왜 경찰대 넘 7급시켜주냐 이 발언까지 다 연결해서 보면 간부 후보생들이 지금 윤석열 정부에 걸고 있는 기대, 네. 우리가 수사를 뭘 해야 되고 뭘 하지 말아야 되는지 지시하지 않아도 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정이에요? 초코파이? 네?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초코파이. 네, 그렇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아는 그림을 만들어 놨다는 것이 너무나도 경악스럽습니다. 그러면 그런 그림 공교로운 아래서 거 아닌가라는 또 생각도 아, 있어요. 이게 다? 너무 그래요? 우연의 공교롭게? 일치. 우연의 일치다. 이게 다? 그러면 경찰 수사 결과 어떻게 나올까요? 누구에 대해서? 이준석에 대해서. 마케다니의 전 제품은 무료 배송입니다. 회원 가입을 하셔야 받을 수 있는 혜택이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찰 수사 결과 어떻게 나올까요? 누구에 대해서? 이준석에 대해서. 기소를 하기가 어렵다고 전 계속 얘기를 듣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8월 말이나 9월 초에 이준석 전 대표를 소환해서 조사를 하겠다라는 건데 이제 막바지죠. 네. 근데 그것도 공소시효 지난 부분도 있고 증언밖에 없죠. 증언. 네. 증거가 없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기소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기소를 못하면서 네. 공소시효가 지났지만 이러이러한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쭉 인정된다. 나열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는 네. 상당히 흠집 내기로 끝난다.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뭐 경찰 내부에서 나오는 얘기들에 대해서는 협의점 찾기가 어렵다라고 하고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 입만 바라보고 있다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네. 그런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총경이 교체가 돼서 공공범죄수사대장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김건희 여사와 이준석 대표 두 건을 맡고 있는 대장을 교체했으니까 그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지금부터 봐야죠. 전 여기부터 영화처럼 될까 봐 너무 걱정이에요. 영화? 그냥 부당거래나 이런 영화 보면 드럼통? 교체되고 들어와서 막 쭉쭉쭉 막 치우고 막 쭉쭉쭉 뭐 만들어내잖아요. 네. 야, 한 달 남았어. 딱 한 달 줄게. 근데 어떻게 할까? 이런 그림이 만들어지는. 근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이 아니면 경찰대가 전횡을 휘두르는 경찰을 개혁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경찰 간부 후보생들이 지금 어떤 고뇌와 판단을 하고 있을지. 그리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반대급부로 경찰대 출신들이 지금 언론에 계속 뭔가를 흘리고 있는 상황이다. 네. 그러니까 반대 이야기들이 언론에 지금 많이 보도가 되는 것은 네. 경찰대 쪽이 이 개혁을 막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 저도 참 세력 간의 권력 다툼 네. 이런 것도 있네요. 그럼. 경찰 개혁에서 경찰대 힘을 빼는 것은 저도 되게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 지금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 상황인지 참 저도 보고 있으면 근데 너무나도 공교롭게 하고 있는 것만큼은 지적을 해야겠습니다. 네. 그 알겠습니다. 김성애 작자님이 얘기하신 대로 될 수도 있고 네. 안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할 수 없이 네. 좀 지켜보시죠. 맨날 똑같은 얘기. 할 말이 없어. 할 말이 없어요.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그 탄원서가 공개된 거에 대해서 본인은 공개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게 아마 상대 측 이제 변호인들이나 이쪽에서 이제 유출이 된 것 같은데 그러면 약간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공세를 하고 있는데 이거 유출 어디서 된 거예요? 아시죠 좀? 아니요. 모르세요? 그냥 뭐 이준석 대표 측에 물어보니까 네. 저는 그냥 국민의힘의 변호인이 한 거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던데 네. 모르겠어요 잘. 그럼 실제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가요? 탄원서를 유출시키는 거에 대해서? 공문서 유출. 네. 연락을 한 자료를 유출한 걸로 검찰이 기소할 것 같지는 않은데 지금 한동훈 법무장관이 검찰이지 않습니까? 무슨 기소 국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렇군요. 그리고 지금 가처분 신청 결과가 계속 늦어지고 있고 엊그제 이제 그걸 취급하고 있는 남부지법에서 다음 주 이후에 나온다. 그러니까 다음 주도 안 나오고 어쨌든 추석 직전에 나올 것 같다라는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너무 늦어지니까 인용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얘기도 많이 조금씩 있죠. 올라오는 것 같은데.
인용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얘기도 많이 조금씩 있죠. 올라오는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그 판사님이 정치권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인용을 몇 번 하셨다라고 네. 얘기를 하고 근데 인용되면 어떻게 되냐면 인용되면 윤핵관들 좋아할 거예요. 왜요? 지금 당장은 욕먹을 일이지. 네. 이렇게 만든 사태의 책임자라고 막 욕은 먹겠지만 인용이 되면 이준석이 당대표로 돌아올 수 있습니까? 지금 그 최고위가 남아있나요? 김용태 위원은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던데 네. 인용이 되면 그날로 비대위고 뭐고 다 끝! 하고 전당대회 시작이에요. 예. 이거 뭐 빠른 전당대회가 방법이 없어요. 가능하다? 다른 방법이 있나요? 당 지도부를 새로 꾸려야지. 이 비대위는 인정을 못 받았고 전에 최고위원회는 이미 없어졌고 심지어 잘 안 되니까 전부 다 사직서를 써갖고 제출해서 다 최고위원이 아닌 상태잖아요. 네. 그 전으로 돌아갈 수 없고 그렇다고 하면 새 당 지도부가 들어서야 되니까 오늘부터 선거 시작이라고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게 되지 않을까. 그렇군요. 그래서 윤핵관들이 인용된다고 해서 세상 끝 아니고 네. 어차피 이번 일을 저질렀던 윤핵관들은 이선으로 후퇴를 하겠지만 당대표로 나가고 싶었던 예를 들면 안철수 의원 이런 분들은 윤핵관과 손잡고 당권 장악에 몰두하는 그림은 계속 그려가겠죠. 근데 전당대회를 하자라고 결정할 지도부가 없어요. 아니 그거는 굉장히 쉬운데 최고위원회 해산될 때도 그렇게 했으면 되는데 상임전국위원회가 100한 몇 명으로 구성돼 있잖아요. 그중에서 30명. 그럼 국회의원들이랑 이제 국회의원 3선 이상 30명 모으면 돼요. 모아서 자, 이 난리가 났으니 지금부터 전당대회 준비위원회를 구성합시다라고 전국 상임위원회 안건으로 올리고 상임전국위원회 안건을 통과시키고 전국위원회를 소집해서 전국위원회에서 선거관리위원회로 체제 전환을 선언하면 됩니다. 네. 그게 귀당의 최고 의사 결정 기구 중에 하나이지 않습니까? 당은 귀당은 아니지. 덱당이라고 해요. 덱당. 덱당. 요즘 덱이 유행이니까 댁이요? 덱당. 댁이라고 하셨습니까? 네. 덱은 어디서 2인칭, 이따위? 덱은 동갑내기나 아랫사람을 2인칭으로 높여서 부르는 말이죠. 괜찮아요. 뭐 우린 뭐 비슷한 나이인데 뭐 네. 덱이라는 근데 거를 그건 불가능하다. 아니 그렇게까지 제 가면 얘기 정말 들어보니까 솔깃하죠. 또 그럼 아니, 그렇게 그렇게 되면- 소집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또 가처분 신청할 거예요 누가. 왜 이거 그 부분에 3천 이상이 대해서. 모여가지고 왜 이거 왜 하냐 중진들이 계속 왜 그렇게 모이냐 될 뭐 이런 거예요. 식으로. 그리고 그렇게 비대위가 아니, 해산이 그렇기 때문에 된다면 이준석 대표가 자기 잠수한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렇게 해서 비대위가 해산되면은 이준석 대표는 직무 정지된 당 대표로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당대표가 있는데 전당대회를 하게 되는 거네요. 그렇죠. 아. 그러니까 그것도 맞지 않지. 나는 그렇게 되면 내가 옳았지라고 하고 당대표를 사퇴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6개월 있다가 당이 유지된 실익이 없거든요. 그게 맞는데 네. 이준석 대표가 과연 그렇게 판단할까? 예, 물론 다 이런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것은 실제로 그렇게 된다라기보다는 이제 방송 보시는 분들이 네. 예, 머리가 복잡하게 정치를 예측해 보는 게 재밌으니까 이럴 수도 있고 예, 저럴 수도 있다. 가능한 경우의 수를 다 말씀드리는 것뿐이지 또 하나 예측은 경우의 수는 불가능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면은 다시 권성동 원내대표가 직무대행을 다시. 당대표 직무대행을 해. 그래가지고 전국위원회를 열어서 네. 최고위원 보궐선거를 해. 네. 그래서 그 최고위원들이 다시 당 채워. 지도부를 다시 네. 이렇게 채워. 네. 그래서 거기서 다시 이제 뭐, 전준위를 구성해. 뭐 거기서 전당대회 하자고 뭐 하여튼 네. 뭐 아. 자기들끼리 결정하면 되잖아요. 네. 거기서 전당대회 하자고. 네. 그럴 수 있지. 아. 개판이 된 거죠. 그러니까. 난장판. 뭐라고요? 아니 요즘에 마켓타니에서 이용 안 하는 분도 있어요? 쇼핑몰계 차세대 리더 마켓타니 정치권의 정보통 저 장성철이 자부하겠습니다. 정말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왜 추천을 하느냐? 덕분에 제 출연료가 인상됐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믿고 사드셔도 될 것 같다. 전 그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한결의 자랑, 한결의 야심찬 프로젝트, 한결의 TV를 후원하는 가장 좋은 방법 마켓타니. 많이 성원해 주시고요. 주변에도 널리 알려주세요. 좀 도와주십시오.